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훅 하고 쌀쌀해졌네요. 저는 다음 주에 있을 런앤런 10km 마라톤에 대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10km 훈련을 3번이나 성공했습니다. 늘 4에서 5km 정도만 달리다가 주말에 큰맘 먹고 8km까지 달려본 게 전부였는데 긴 추석 연휴에 충분한 휴식을 가지면서 10km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날씨가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10km를 또 성공했어요. 오늘은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30분 동안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회복 러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서서울호수공원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주말에는 근처나 서울, 경기, 근교로 나가서 원정 달리기 하는 거를 즐기고 있는데요. 이곳은 저희 집에서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리커버리 코스인데 여지껏 제가 모르고 살다가 맵을 열어서 탐색하는 도중에 알게 된 그런 코스입니다. 비록 경치가 막 대단한 그런 코스는 아니지만 사람이 또 거의 없어서 조용히 혼자 사색에 잠겨서 달리기 정말 좋은 코스더라고요. 한 바퀴에 한 1.6km 정도 되는데 오늘은 오정대로 쪽으로 쭉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한번 달려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근에 구매한 인스타 360 고 울트라 제품을 목걸이 펜던트에 마운팅을 시켜가지고 달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살이 출렁출렁 거리다 보니까 제가 좌우로 다소 좀 흔들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아직까지 목걸이 펜던트를 착용하고 달리는데 영상을 담을 때는 이런 좀 흔들림의 한계는 누가 착용해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지난 아라뱃길에서 제가 영상에 담았던 모자에 이렇게 마운팅해서 달릴 때는 좀 안정적이었는데 오늘 테스트 겸해서 목걸이로 마운팅해서 달려보고 있는데 좀 떨림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또 생생한 현장감이 있는 그런 영상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2주 전만 해도 행주대교 근처를 달릴 때 가을이 다가온 것 같다고 제가 수다를 막 떨었었는데요. 어제 오늘 진짜 기온 자체가 서늘한 게 이제야 진짜 가을이 온 듯합니다. 나이가 40을 넘어가고 있는 요즘 부쩍 많이 드는 생각이 안 그래도 제가 가을을 많이 타는 성격인데 이전보다 훨씬 더 가을을 많이 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달리면서 스포티파이 무료 3개월 체험하면서 이런저런 노래를 또 듣다 보니까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들이 막 추천해서 이렇게 막 플레이가 되던데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뭔가 찡해지면서 어떨 땐 눈물도 좀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아무리 예민해도 막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운동을 하면서 땀도 흘리고 마음이 후련해져서 그런지 오히려 그런 사람의 감성적인 부분이 훨씬 더 잘 활동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평온한 오후의 가을 빛깔과 또 시원하게 부는 바람, 여름 내내 달리면서 느꼈던 그 동네의 풀내음이 이제는 조금 더 뭔가 짙고 그윽하게 느껴집니다. 빛깔만 보더라도 푸릇푸릇하고 되게 쨍했던 그런 세상의 어떤 시각적인 그런 느낌보다 조금 안정적으로 누렇고 좀 온화한 그런 모습들이, 그런 풍경들이 또 눈에 막 담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 부족했던 스스로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들에 대한 걱정에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지기도 하죠. 그래도 다행인 건 이렇게 달리기라는 취미를 만나서 앞으로의 인생을 헤쳐나갈 연료를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쌓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을 그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달리지 못했다면 저에겐 이번 가을과 겨울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하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가 요즘은 가장 행복하고 뭔가 성취한 듯한 느낌을 가장 강렬하게 받는 것 같아요. 몇 개월 전 단 1km를 달리지 못했던 과체중 40대 아저씨가 5개월여 만에 10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된 것은 뭔가 타인이 보면 별것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는 아직도 믿기 어려울 만큼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최근 5km 최고 기록이 7분 9초 정도였거든요. 10km 최고 기록을 이번에
7분 4초에 1시간 10분 40초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달성을 했어요. 처음 뛸 때는 1시간 한 15분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거나 이번 10월 25일 런앤런 기부 마라톤 목표가 8분 페이스로 1시간 20분 안에 들어오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연습 중에 그 이상을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10km를 1시간 10분 정도에 달린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의아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저 같은 이 멧돼지 40대 러너에게 있어서는 뭐랄까 제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정말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긴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제 스스로가 너무 대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살면서 제가 저를 이렇게 칭찬한 적이 없다니까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번 마라톤 목표는 1시간 10분 안쪽으로 1시간 10분 안쪽이면 7분 페이스보다 빨라야 돼요. 제가 아직 7분 밑으로 제가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목표를 조금 높게 잡고 한번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조금 더 당겼고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공식적인 대회에 나가서 10km를 완주하는 또 제 인생의 일부의 기록을 만드는 게 더 큰 목표이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무사히 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린 적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하다 다쳐서 왼쪽 반월상 연골판이 한 80% 정도를 손상을 입어가지고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 거의 한 15에서 17년 만에 러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을 하고 있음에도 왼쪽 무릎과 장경인대 쪽에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10km를 달리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무릎이 좀 아프네요. 체중이 아직 90에서 92kg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페이스도 늘고 거리도 늘어난 요즘에 무리가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루를 달리고 그 다음날 쉬고 이런 식으로 하루 걸러 러닝을 하고 있는데도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러닝의 맛을 아는 여러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무릎이 아픈 것보다 하루를 러닝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제게는 확실히 조금 더 뭔가 아쉽고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이런 게 러닝의 중독이라면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휴식과 운동에 대한 인내를 키우면서 컨디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잘 조절을 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운동밖에 모르던 삶을 살았었는데 부상을 당하기 이전에는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제가 살지 몰랐거든요.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한 다리 컨디셔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릎을 다치고 나서부터는 제 인생에 운동이라는 희망과 습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참 많은 것들이 무너졌었는데 늦으면 늦었고 이르면 이르다 할 수 있는 지금 40대 초반에 이런 제 몸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다는 부분도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가 또 제게 준 성과죠. 네. 확실히 어제 10km를 달려서 그런지 회복 러닝으로 정말 천천히 달리고 있지만 고관절이 빳빳하고 아리는 게 확실히 좀 몸이 무겁네요. 다른 러닝 유튜버 분들을 보면 리커버리 러닝으로 5에서 6분 페이스로 15에서 20km씩 달리시던데 진짜 저는 아직 엄두가 안 납니다. 아직 제게는 이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서 꺼지기 직전 한 30분 정도 4km를 천천히 달리는 정도가 회복 러닝의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아직은요. 사실 이번에 10km를 달릴 때 너무 좋아서 두 번째 달릴 때는 카메라를 들고 뛰어봐야지 했거든요. 한쪽에 카메라를 들고 호흡까지 신경 쓰면서 달리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제가 정한 스스로의 목적에 더 집중하면서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촬영은 다음으로 미루고 10km를 성공하는 것에 좀 많이 목적을 두면서 달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화를 하면서 10km를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휴대용 액션캠이 배터리가 지금보다 딱 2배만 길면 러너들이 촬영하기 정말 수월할 것 같은데 인스타360 울트라 카메라 모듈 단독시 사용 시 30분을 찍을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물론 액션팟에 결합해서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 1시간 반, 2시간까지 녹화가 된다고는 하는데 무거워서 아직 저한테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액션캠도 마련하고 스마트워치도 갖추면서 러닝에 대한 재미를 훨씬 더 많이 느끼고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실력에 맞지 않은 장비들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사용해보고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더 열심히 달리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는 가을 장마가 와서 계속해서 비가 오다 보니 우중 러닝을 하거나
가랑비를 받고 으슬으슬 추운 몸으로 운동과 일상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 컨디션도 좋지 않았거든요. 모처럼 어제 오늘 날씨가 그래도 시원하고 좋아서 비 오기 전에 빨리 나가서 러너사이를 즐겨야지 하면서 거리를 달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흐뭇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리에 달리는 러너분들도 많아져가지고 동네에서 가끔 지나치면서 눈빛 교환도 하거든요. 정말 반갑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얇은 바람막이를 하나 입고 달리고 있는데 바람도 제법 불고 땀이 흘렀다 말랐다, 그래서 잘못하면 진짜 감기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날씨가 확 추워진다니까 러닝 의류 세팅을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여름에 정말 러닝에 미쳐서 이런저런 의류를 대부분 싱글렛과 반팔 위주로 구매를 했다 보니까 막상 가을이 되고 날씨가 쌀쌀해지니 지금 가을이나 겨울에 입을 옷이 없더라고요. 뜻하지 않게 뭐 입고 뛰지 하면서 요즘은 이게 제일 큰 걱정이 돼버렸어요. 기회를 틈타서 와이프님을 슬슬 졸라가면서 옷과 새 러닝화 하나를 사달라고 조르고 있는데 잘 안 통하고 있습니다. 빨리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와서 그때를 틈타서 여기저기 세일을 하면 한 번 더 제가 트라이를 해보려고 해요. 참, 지난주에는 언더아머에서 40% 세일을 하길래 제가 와이프 겨울 러닝 상의를 슬쩍 한 벌 또 사면서 제 것도 같이 구매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역시 전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메로 프리미엄 러닝화가 출시돼서 제가 좀 놀랐는데요. 지금 신고 있는 보메로 18도 저는 정말 나름 좋게 신고 있거든요. 그 다음 나온 또 보메로 플러스는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다음에는 보메로 플러스를 꼭 한 켤레 더 마련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보메로 프리미엄이라는 괴물 러닝을 넣어버렸더라고요. 여러 유튜버 분들의 후기를 좀 참고했는데 저 같은 과체중 러너한테는 정말 최고의 러닝화가 아닐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거의 아식스 메가블라스트급이라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나 나이키의 좀 파격적인 행사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힐스택 높이가 5cm 이상이 넘어가지고 살짝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저처럼 페이스가 막 그렇게 빠르지 않고 또 무릎에 최대한 부담을 덜 주기 위해 맥스 쿠셔너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20만원 초반에만 좀 구할 수 있다면 그래도 이 보메로 프리미엄 제품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식스 슈퍼 블라스트 2나 또 메가 블라스트는 직구 아니면 또 어디 가서 신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사보려고 해도 제가 트라이를 지금 못 해보고 있는데 예전과 다르게 또 요즘은 좋은 러닝화도 정말 많아서 행복한 고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러닝화로 가을 러닝을 즐기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과체중 러너한테 정말 이론적으로 말고 체감상 좋은 제품이 또 있다면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을이나 겨울에는 아직 러닝으로 달려본 적이 없어요. 여름부터 달려가지고 의상이나 아이템을 어떻게 갖춰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운동하는데 뭐 특별한 차이점이 있겠냐, 뭐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데 괜찮은 또 상하이 브랜드나 의류가 또 이렇게 어떻게 갖추면 되는지 아이디어가 있거나 또 즐기시는 세팅이 있으시면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몸에 열이 워낙 많아서 겨울에 정말 춥지 않으면 두꺼운 패딩을 전혀 안 입고 경량 패딩만 입고 출퇴근하는데요. 러닝을 하면서 초반이 조금 추워서 그렇지 조금만 달리면 이내 몸에서 열이 막 잘잘 흐르는 그런 체질이거든요. 옷 세팅을 어찌해야 할지 진짜 감이 안 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네, 그리고 다음 주는 거의 5도 정도로 초겨울 날씨로 바로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간절기가 사라진다는데 옷이 없어서 뭘 입을지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토요일 마라톤 당일도 좀 춥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인생의 두 번째 마라톤이자 또 첫 10km 대회라서 정말 흥분되고 기대되지만 부상 없이 꼭 완주하고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앤런 마라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그런 대회인데 그 신정 하부 육상 트랙 경기장을 출발해서 안양천 코스를 달리는 그런 대회거든요. 제가 지난 하하호호 마라톤을 회사에서 또 참여하게 됐는데 요 마라톤은 기부러닝이라 그래서 저는 좀 그냥 제가 달리고 기록을 남기는 거를 좀 초월해서 뭔가 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참여했던 그런 대회인데 이 대회도 사실 회사에서 참여를 하게 돼서 제가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러닝이에요. 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2주간 시도했던 10km 도전을 제가 모두 성공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이 이야기는 안 들어본 분들이 없잖아요.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그 생각의 울타리 속에 나는 아직 5km밖에 뛸 수 없어 라는 그 어떤 그 한계점에 대한 인지가 저를 5km밖에 뛸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내 몸이 받쳐주고 또 내 의지의 믿음을 따라서 약간의 오기를 앞세워서 그렇게 달리다 보니 10km 구간을 지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10km를 성공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점 더 내가 10km를 뛸 수 있는 인간이구나 라는 느낌이 확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5km 울타리를 찍고 달려나서 보고야 비로소 느낀 그냥 하면 된다라는 단순하면서도 제 실천에 이뤄낸 이런 경험은 앞으로 제 인생의 달리기 철학에 딱 하나 철칙으로 두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보다 훨씬 더 길고 빠른 페이스를 달릴 때는 내 몸과 마음 둘 다 들여다보는 그런 시선도 가져야겠죠. 어쨌거나 긴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된 저한테 정말 소중한 그런 시기였어요. 네, 저는 이제 30분 리커버리 러닝 마무리를 슬슬 하고요. 이제 들어가 볼 겁니다. 또 영상과 함께 또 같이 달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이라는 정말 공포스러운 압박과 일상의 반복이 또 찾아오겠지만요. 앞서 제가 이야기한 하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일주일을 또 바쁘게 같이 달려보시죠. 화이팅!